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 근로기준법 이거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 악법 중에 악법이 하나가 이 근로기준법이고요, 또 하나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 약자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야. 그래서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근로자한테 특별한 권한을 주고 사용자한테 특별한 의무를 주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야. 원래 계약법의 원칙은 니들 맘대로 하는 거야. 계약법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이제 계약법이 발달했잖아.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 어떤 계약도 괜찮다는 거야. 다만 어떤 계약만 안 돼? 내 가슴팍 살을 갖다가 내가 1kg 팔아주겠다, 팔겠다,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 용어인데, 반사회적인 계약,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인 계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불공정한 계약, 이런 것들만 안 되는 거고, 계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 땅을 100만 원에 팔고 싶으면 100만 원에 팔고, 합의만 되면 돼. 원래는 이 땅이 1억짜리야. 근데 내가 요 땅 뭐 1억 안 받고 내가 5천만 원만 받을게. 괜찮아. 원래 이 땅이 1억짜리야. 근데 내가 1억 5천만 원 줄게. 괜찮아.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누구하고 계약할 것인가, 얼마에 계약할 것인가, 언제 계약할 것인가, 그걸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걸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그래. 근데 계약 자유 원칙에서 계약법에서 어긋난 두 가지의 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게 임대차 보호법이야. 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왜? 내쫓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기간을 정하고 또 뭐 1년에 얼마만 올려라, 막 그런 게 어딨어. 원래는 그런 거 없는 거야. 내 맘대로인 거야 그냥.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한 거거든요. 또 근로기준법이 그런 거야.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한테 더 혜택을 주고 사용자한테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알바한테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하루에 뭐 2시간씩 뭐 와서 일하든지 3시간씩 일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알바한테도 수당을 주라는 거야. 요번에 근로기준법을 이제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바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알바 죽이는 거야. 그러면 알바를 안 쓰지. 알바도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알바한테도 수당을 줘라. 그리고 알바도 함부로 자르지 마라.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야. 나는 이 좌파놈들이 정말로 알바를 위한 건지, 이게 정말로 알바 죽으라는 건지. 보세요. 미국은 말이죠, 해고도 자유롭고 고용도 자유로워. 그러니까 내가 썼다가 너 나가,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어. 대신에 또 얼마든지 또 고용도 자유롭고. 근데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우리는 정규직이 있고 뭐 비정규직이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야. 미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 미국은 다시 말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어. 미국은 포지티브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다만 요것만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미국은. 근데 우리는 다 못한다, 다만 요것만 할 수 있다. 거꾸로야. 우리는 네거티브야. 다 못한다, 다만 요것만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미국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어떤 기업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구글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생겨나고, 무슨 뭐 영화도 최고로 잘 만들고. 미국은 그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도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엄청나게 돈 벌어들이잖아. 페이스북 다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창의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자기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허용돼 있어,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다 금지돼 있어. 그러고서는 요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 지금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뭐냐, 당신들대로 근로기준법을 바꾸면 다 문 닫으라는 얘기냐 도대체가. 알바도 쓰지 못하게 하는 거냐. 그럼 알바 입장에서도 이건 알바 죽이는 거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거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알바를 좀 써. 막 또 장사가 안 돼, 그럼 알바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1년은 장사가 잘 됐어. 그래서 내가 알바를 좀 썼어. 근데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알바를. 근데 1년 썼으면 이 알바를 갖다 마음대로 해고하면 안 되고, 1년 썼으면 수당을 주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대선 공약이래. 이재명의 이게 대선 공약이라는 겁니다. 15시간 미만 알바에도 수당을 보장하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도소매업이 6,929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돈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일을 안 했는데 왜 돈을 주라는 얘기냐. 아니, 알바라는 건 일을 했을 때는 돈을 주지만, 그러니까 알바인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알바도 이제 말하자면 직원처럼 대하라는 건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손익이 많이 안 나서 주휴수당 때문에 40시간 이상은 못 쓴다. 알바생도 더 일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가 맞출 수가 없다. 무슨 말이야? 시간을 많이 쓰면 이걸 이제 알바가 아니라 수당을 줘야 된다고. 응? 주휴수당까지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더 알바도 더 일하고 싶어 하고 나도 더 쓸 수 있고 일하는 만큼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알바를 시간을 많이 쓰면 그때부터 주휴수당을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쓰는 거지. A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위주로 인력을 운영하는 중이다. 15시간 미만이면 이제 그렇게 뭐 주휴수당 같은 거 안 줘도 되거든. 15시간 이상 사용하면 일주일 개근 시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15시간 이상만 일해도 일주일 개근하면 또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못 쓴다 이 말이야.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알바를 갖다가 초단시간으로 쓰고 또 다른 알바 쓰고 다른 알바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수당 이걸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무슨 지랄 같은 소리야 도대체가. 알바를 쓰는 이유가 뭔데 이런 애들한테도 무슨 수당을 준다고 합니까?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폭탄에 초단시간 고용마저 막히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 근로자를 쓰려면 인건비가 폭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써가지고 알바를 쓰는 건데, 이제 알바한테도 이제 수당 주라 그러면 이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냐. 오늘 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 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이 영세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다 알바로 하고 있다. 15시간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15시간 이 미만 알바에게도 1년 이상 그 사람들을 쓰면은 그때부터는 또 수당을 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방법이 뭐 있어요? 1년 되기 전에 자르고 또 다른 사람 구하고 뭐 자르고 또 다른 사람 구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결국 알바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결국은 이 자영업자들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업자들이 엄청나게 어렵다. 현재 그 통계를 보면 말이죠. 서울 한식업을 하는 B씨는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도 했는데 매출이 줄어 근로시간을 줄였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장사를 하다가 이제 근로시간을 줄였다. 또 대전에서 한식업을 하는 C씨는 야간 근로 가산수당까지 주면 직원을 줄이고 내가 직접 뛰어야 한다. 그러니까 야간수당 또 가산 돈을 야간에 한다고 또 더해주라, 뭐 휴업수당 주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지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호소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가산수당 확대에 따른 추가임금 비용은 도소매업의 경우 3,930억 원, 숙박 음식업의 경우 2,335억 원, 제조업의 경우 842억 원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급휴가 확대 비용, 연차 유급휴가를 확대하면 여기 도소매업에 6,929억 원, 숙박 음식점업에 5,560억 원, 제조업에 4,683억 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바는 알바야. 그 일한 만큼만 딱 시간 딱 곱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알바도 뭐 주휴수당을 줘라, 뭐 유급휴가 뭐 그 수당을 주라, 그렇게 하면 일 안 했는데 왜 돈을 주자는 거야. 여기 어떤 그 자영업자가 딱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안 했는데 왜 돈을 줍니까? 일을 안 했는데 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알바라는 건 그 사람이 와가지고 15시간 일했으면 곱하기 시간당 10,000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만 원 딱 주는 거고, 100시간 일했으면 100만 원 딱 주는 거고. 알바도 그걸 원해요. 내가 한 만큼 받기를 원하지. 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도 잘 되지도 않는데 장사가, 난 돈만 받아가면 그 사람은 마음 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강제를 하느냐고. 내가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계약자의 원칙을 굳이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가 왜 나라에서 건건이 그렇게 하느냐고. 약자가 너무 강자에게 불리한 그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지. 국가가 이게 뭐냐고. 도대체가 이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고. 약자를 갖다가 보호한다 그러면서 약자가 보호됩니까? 그러면 알바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바가 수당을 줘야 될 만큼 그 길게 안 쓰고 초단기적으로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영업자도 죽이는 거고 알바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시기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이게 무슨 뭐 대선 공약이다, 이따위 짓을 하는데 몇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물론 덕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이 죽는다니까. 오죽하면 말이죠, 가족끼리만 그냥 장사를 하고 직원 하나도 안 둬요. 직원 2명 두던 데도 한 명만 두고, 한 명 두던 것도 그냥 아이고 나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장사 안 하고 그냥 직원 안 둘래. 왜 그렇게 만드느냐고. 도대체가. 여러분 정말로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말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이 필요합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강실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TV입니다.